예, 안녕하십니까. 예, 2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두 번 발표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희대 센터장님께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해왔던 노력, 소셜 리빙 랩이라든가 도시 혁신 플랫폼에 관한 설명 감사하고요. 김창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문제 해결과 연결해보자 하는 소셜벤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실 패널 총 4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계명대학교 김창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맘스랩 김소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대구 테크노파크 김희대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소이랩의 장종욱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발표자 소개는 사회자님께서 해주셨고, 그럼 소셜벤처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맘스랩 김소영 대표님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셜벤처 주식회사 맘스랩은 지역 기반 엄마들의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컬렉티드 임팩트,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집합된 임팩트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이랩 장종욱 대표님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 소이랩의 대표 장종욱입니다. 소이랩은 콩을 연구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소이라고 해서 자꾸 콩연구소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소셜 이노베이션 랩, 그러니까 뒤쪽에 말씀드리고 앞쪽에 김희대 센터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이제 시민 참여형 사회 문제 해결 활동인 사회혁신 활동을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을 이제 현장에서 실증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레시피 행사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소셜벤처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대표님, 맘스랩의 지향점이 지역과의 상생과 그리고 공동체 가치 회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맘스랩에서 그간 해온 노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를 딱 정의할 때 저는 김소향이기도 하지만 저는 2살, 6살, 9살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정말 마을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네,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마을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라고 창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많은 엄마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마을을 찾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지? 어느 정말 몇십 년 된 공동육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진 플랫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절실해서 만들게 되었고, 저도 제가 성장하고 일을 하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요즘 워라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엄마들이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분리되는 괴로움들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엄마들은 전업주부가 돼서 다시 자기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밸런스를 맞춰서 일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일들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처음이야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마을이 계속 상생하려면 환경에도 문제가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카페는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엄마들이 나의 꿈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처음에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리스타터 맘 챌린지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뭔가 엄마가 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 엄마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앞서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저희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사실 지역과의 연대,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문제입니다. 이 여성들의 일자리, 즉 경력 단절이란 문제, 그다음에 경력 보유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역 기반 만드는 거 문제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니니까 대구시 그리고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그다음에 가스공사, 숲채원, 경북대학교, 도시철도공사 이런 곳에서 그거 문제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테스트 베드로 실험해 봅시다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엄마들이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그다음 내 삶을 어떻게 같이 연결해 갈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저희 소셜벤처 맘스랩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 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엄마들이 뭉쳤다라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장정욱 대표님, 소이랩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소이랩만의 그 독특한 솔루션으로 해결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간 어떤 노력을 그리고 활동을 해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나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이나 기술들 시행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해결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닌 것들 되게 많습니다. 뭐 크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청년 문제, 취업 문제, 창업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 뭐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남녀 갈등 문제, 양성평등 문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고령화 문제,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이제 쓰레기 투기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많은 수십조 원의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등을 통해서 뭐 제재를 하더라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건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김희대 센터장님께서 소개해드린 리빙랩과 같은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시민들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이들을 이제 주체로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접근하고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을 이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함께 조직화를 하고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벤처 지금 소셜 벤처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처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저희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중심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교수님, 그 금년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대구는 2040년을 전후로 해서 지방 소멸 고위험 단계로 진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북 지역보다도 대구의 가계 소비 지출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구 지역의 심각한 위기사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네,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네, 이게 아마 소셜벤처나 로컬 크리에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구 지역의 이 혁신을 위한 기반을 얼마 더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으로 좀 재해석을 하고 예.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더해보겠습니다.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소셜벤처의 특성을 보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재해석하고 도출하고 문제의 크기를 확인해서 실제 그걸 혁신성을 더해서 이 사업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창업자들이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의 스타트 지점이 문제라기보다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희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문제를 기업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 관점을 연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연결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소셜벤처나 이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작은 규모로 이 그 혁신을 한번 실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혁신의 실험이 반복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 또 다른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역에서 스스로 혁신을 찾아보자. 예, 그래서 작게 시작해 보자.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 대표님, 예, 이런 위기 앞에서 저희 소셜벤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에게도 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기업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한 늘 고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셜벤처는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다 보면 제 문제만 가지고 있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지역 기반 엄마들의 커뮤니티로 저희가 사업화하는 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래서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컬렉티드 임팩트였어요. 너희는 왜 이런 걸 많이 해? 너희는 환경도 하고 제로 웨이스트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왜 이렇게 많이 해? 저희가 문제 정의한 저희들이 생존하기 위한 저희의 문제들을 솔루션이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향은 연대였어요. 네. 각 분야에 되게 전문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에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분들과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같이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집합된 임팩트가 어떤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는 거지 사실 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는 저는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세션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이런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이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 좋아진 생태계 안에서 우리 성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결국 연대가 큰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연대를 통해서 우리만의 역량을 만들어 보자. 그걸 가지고 또 우리의 생태계를 또 만들어 보자.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장정욱 대표님, 지금까지 소이랩을 통해서 디자인 싱킹 퍼실러레이터 양성이라든가 사회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어떤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왜 리빙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왜 지역 문제를 시민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두 개 질문이 연관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리빙랩 요새 엄청 많이 들으시죠? 거의 뭐 유행처럼 이제 번져나가는 단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나 정책에 현장과의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세스가 리빙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례를 하나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저희가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했던 사례인데 여러분 고독사 문제 요새 되게 심각하죠. 이걸 풀어내기 위한 소셜벤처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스마트 미터링이라고 그 전기량이나 이런 거 측정해가지고 사용량이 없거나 아니면 센서로 이거 뭐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 고독사 이게 뭐 벌어졌으니까 그런 걸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들고 가서 노인분들 고독사 담당하는 복지사분들한테 가니까 복지사분들이 코웃음을 쳐요. 왜일까요? 전부 다 사후 대책이거든요. 생명 흐름이 없다든지 전기량이 사용량이 없는 거는 이미 사후 대책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건 달라요. 기술들이나 정책들이나 암만 고민해서 하는 것들 결국에는 그런 그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경험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기 때문에 리빙랩이라는 이러한 이제 당사자 중심의 굳이 리빙랩이라는 그 딱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겪는 사람 현장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리빙랩이다. 감사합니다. 김희대 센터장님, 그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대구 많은 노력해왔잖아요. 근데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런 다양한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좀 통합되고 연결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되게 오르신 지적이고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다양한 이제 리빙랩이 활동이 되어졌는데 그들 간에 사실 이제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뭐랄까 리빙랩이 또 이런 지역 내 이런 혁신의 어떤 에너지가 좀 응집되려면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리빙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유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운영 매뉴얼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산을 공유한다.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자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물적 자산 여러 가지 이제 퍼실리티가 많습니다. 여기 장정희 센터도 있고 또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 문제들을 이제 도시 문제 발굴단을 통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제 리빙랩 하시는 분들 보면요, 소셜 리빙랩도 마찬가지고 또 소셜 임팩트를 하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떻게 하냐면 출발성이 비쌉니다. 문제 정의를 하는 단계 보면 대부분 쓰레기 문제 나오고 빈집 문제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미 문제 정의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장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연대입니다. 연대가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대구에는 이제 아까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에 제가 멤버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또 대구에 있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기관들끼리 저희들이 대구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어떻게 하면 리빙랩을 좀 더 잘 운영을 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임팩트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유와 연대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저희 대구 장정혁신센터가 소셜벤처를 지원하다 보니까요. 이 소셜벤처 사업이 행안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5년째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소셜벤처를 저희가 육성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소셜벤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보완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저희 혁신센터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역 내에서도 정말 많은 예비 창업자 발굴, 저희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뭐 정말 씨 뿌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소셜벤처를 하는 대표님들이 말하면 지금 요즘 사업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하고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여쭤보면 사실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이미 지금 성장하고 있고 하는 이제 기업들의 사실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자양분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로컬 지역에서 소셜 임팩트 펀드 이런 것들도 많이 결성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결집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펀드 같은 것들이 결국엔 공적 자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에서도 뭐 VC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임팩트 VC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만들어지면 더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그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정말 펀딩이 사실 정말 필요하거든요. 김혜대 센터장님, 그 대구에서 리빙랩이 2017년부터 지금 6년째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빙랩을 좀 운영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과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그 아쉬운 점들로 보면 조금 이제 코로나가 사실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도시문제 발굴단을 이야기했는데
1기부터 지금 4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1기 때가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200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200명 시민들이 우리가 무슨 되게 막 무슨 동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모으기까지는 뭐 이제 동네마다 우리 현수막까지 걸고 이렇게 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때 첫 번째 12주간 그렇게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했고 거기 다녀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뭐랄까 이렇게 감동을 좀 받고 그 뒤로 아직도 계속 이제 도시 문제 또 이런 어젠다가 있으면 항상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저희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온오프를 이렇게 병행을 이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점도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원래는 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제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는 늘어나는데 오프라인과 연동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또 뭐였죠? 예, 그리고 이제 보완할 사항이 네, 있다면. 사실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리빙 네트워크의 운영 기관들이 지금 공동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리빙랩에 대한 공동 디렉토리북을 지금 현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디렉토리북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동일한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혼모와 관련되어진 리빙랩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플러스 베베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리빙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김서영 대표님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우리 싱글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조금 더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 플러스 베베는 결국 이제 미혼모들이 자립 솔루션으로 가게를 만드는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조금 더 널리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네요. 예. 저희 대구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전 참가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묻고 싶은 내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 몇 분의 질문을 뽑아서 패널 분들께 여쭙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빛골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 질문은 김창환 교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지역 문제 해결이나 소설 벤처 육성은 지역마다 특색이 좀 다른데요. 저희 대구 경북 지역만이 가진 특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지역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구의 강력한 자산들이 근대와 관련된 그런 자산들이 대구가 특별하게 가진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대구에서 또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그런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리빙랩을 활성화해서 리빙랩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좀 도출된 도시가 사실은 국내에는 그렇게 대구의 그런 역량들이 문제 발굴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발굴 역량들을 소셜벤처나 소셜벤처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의 관점들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소셜벤처에 대한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의 초점이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소셜벤처를 판별해서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셜벤처가 작은 규모로 사회적 문제를 이 현실 세계에서 실험하는데 상당히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나 문제를 소셜벤처로 연결을 한번 해보는 테스트베드 사업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서 그런 시도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대구가 리빙랩의 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리빙랩이 소셜벤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도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원주님께서 해준 질문이신데요. 이 질문은 김희대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지역 문제 해결의 마인드와 방법들에 대한 예시가 궁금합니다. 그 예시는 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발표할 때 이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6개의 모듈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씨앗을 만들고 도시문제 은행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코드포 대구, 그리고 기업이 제안하는 것, 그리고 리빙랩으로 통해서 구현을 하고 이제 스케일업하는 그런 단계들이 바로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운영을 위한 마인드는 그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이제 리빙랩 운영할 때 필요한 4가지 F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된다. 그러니까 펀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시민도 그렇고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다 또 이제 전문가들도 이 활동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풀필먼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셜 임팩트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어떤 충실하게 만들어져가는 어떤 풀필먼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명예가 있어야 된다. 페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문제 발굴단에 참여하신 분들을 수료 조건 70% 이상 참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민과학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시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명예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돌아가서 시민과학자처럼 지금도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리빙랩을 구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수 있다. 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돼야 된다. 포춘이니까 돈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나 기제가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의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께서는 손 들어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문하고 싶은 분을 지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역 문제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제한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셋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 데이터 오픈 사이트들이 일단 있고요. 특히 이제 대구도 이제 대구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있죠. 예,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또 재사용성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그냥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러한 이제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활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는 이제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이랑 또 대구 경북연구원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서 스마트시티 이제 허브가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일부 데이터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드4 대구의 하나의 이제 그 세부 프로그램 중에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 있고요. 현재 있는 데이터,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어떤 작업들을 합니다. 한 10주간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업인데요. 그게 이제 조만간 좀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추가해드리면 사실 소셜벤처를 하면서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규제혁신 그 리빙랩 사업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런 아젠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 이걸 공개해 줄 테니까 테스트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규제혁신 R&D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실시간 채팅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그 아이디 대표 김이라는 분께서는 소셜벤처 지원 사업이 너무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올해 39, 그 청년 기준에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소셜벤처 사업을 이제 청년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 또 오늘 또 중기부 담당 사무관님 오셨으니까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은옥님께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기준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본을 활용해서 혁신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하고의 또 차이점은 이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 동수김님께서 여쭤보신 게 있는데요. 엄마 학교하고 맘스랩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엄마 학교라고 지금 대구 동구에 지연주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었어요. 예. 엄마도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잘하고 싶고, 엄마도 처음 엄마가 된 거잖아요. 사실 학교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 학교 지연주 대표님하고 컨텐츠 크로스를 합니다. 제가 플랫폼과 클래스를 만들어 드리고 대표님은 수업을 하시죠. 이게 결국엔 연대의 장이고, 제가 이 컨텐츠를 다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저도 그 대표님께 저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고 대화법이나 감정 코칭 같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연대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 영어를 참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한바다군요. 이 바다에서 같이 노는. 이제 슬슬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을 두 분씩 묶어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창환 교수님과 김소양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소셜벤처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김창환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안 발제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벤처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서는 이 혁신성과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소셜벤처는 이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로컬의 자산에서 문제라는 관점을 조금 더 연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벤처에서 큰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문제를 지역의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로컬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그 시작을 아마 한다고 하면, 로컬 관점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 소셜벤처의 새로운 소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김수현 대표님.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글로벌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글로컬이라는 이슈가 화두가 되는 게 저는 우리 대구가 가장 또 기회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구가 이렇게 뭐 그런 대기업이나 막 이런 자원들 큰 자원들이 없지만 작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많고 또 프랜차이즈에도 저희 대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네, 전국을 다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를 결국 소셜 벤처에서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과 경영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지 이게 결국에는 정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실 연계되어 있는 자원들을 청년 작가들 그리고 저희 엄마 작가들 시니어 분들 이런 분들이 나 이 아이디어가 있어 했으면 그것을 많이 빌드업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자원들을 좀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김희대 센터장님과 장정욱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할까요? 먼저 김희대 센터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모더리 대표님께서 한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한바다라는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날리지의 스피로버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리지 풀이 도시 안에서 무형의 어떤 자산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이제 누구라도 접속을 하면 실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습득된 난리지들이 그냥 인베디드 돼서 그다음 더 빠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중요한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리빙랩이든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여러 환경이든 간에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실제 매뉴얼화하고 그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앞으로 필요한 미래의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조직화입니다. 결국은 이제 연대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이제 앞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우리가 인스티튜션이라고 표현하는 관습 문화 혹은 뭐 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이제 실험을 좀 용인을 해주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리빙랩은 결국 실험인데 여러 번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괜찮다라는 그런 문화와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 주면 좀 더 이제 발전적인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십시일반이라는 그 말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욱 대표님. 네, 방금 김희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과도 좀 연관지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빙랩이 좀 타깃이 아니면은 단계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시작은 2016년에 저희 집 주변에서 쓰레기 문제 대구시 그 청년정책으로 지원받아서 그 공모사업 하나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 딱 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비판도 있었겠죠. 뭐 이런 사업이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미화원들이랑 쓰레기를 쓸어보고 진짜 이제 관찰도 해보고 추운 날에 쓰레기도 뒤엎어보고 하면서 그러한 작지만 그러한 비용들로 효용감을 되게 느끼면서 제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뭐 그 이상 1,000만 원짜리 뭐 억대 사업 이런 이제 리빙랩 사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리빙랩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런 그 물론 담당자분들 시에서 관련된 분들 열심히 이제 홍보도 하고 다 고생해 주시지만은 조금 이러한 좀 너무 많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묶어서 단계별로 시작하는 단계, 뭐 스케일업 하는 단계, 더욱더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물론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게 말씀해주신 이제 실패 용인과 또 좀 연관돼서 이렇게 보완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쭉 계속 나온 이야기고 말씀드렸던 게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프로슈머로서 좀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주고 이제 지원하는 행정이나 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지원으로서 조금 이제 명확하게 이런 게 좀 구분돼서 서로의 역할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 뭐 프로슈머라는 말은 여러분들 단어 뜻을 다 아실 거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시민들은 단순한 이제 정책이나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주체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딱 지킬 것만 지키고 이분들이 계속 이제 실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과정이 대구는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지에서도 그러한 문화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소셜벤처를 대표해서 두 분 대표님께 공동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비 소셜벤처 기업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 대표님부터. 예. 네, 정말 창업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은 소셜벤처일 겁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ESG 이제는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구축 안에서 우리가 사업하지 않으면 죽은 행성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소셜벤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정의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노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많은 지금 센터장님과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크해 보시고 많이 실험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조급한 마음, 정말 빨리 해서 막 돈도 벌고 싶고 막 성장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겠지만 저는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실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정희 대표님. 네, 앞서 김수영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셜벤처, 로컬 크리에이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지역에서의 뭔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와 더불어서 지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와 관련된 무슨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마음도 상할 일이 많고, 야 이거 앞도 깜깜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 또는 조직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동료나 이런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술도 한잔하면서 뭐 한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도움도 받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혹시나 그런 것 쪽에서 활동하시려는 분들은 네, 뭐 제가 술자리를 막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 많은 모임을 다니고 이런 네트워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스스로 지치지 않게 계속 keep going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네. 예, 스스로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분위기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서 과연 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던져왔었고요. 그에 대한 노력을 또 사실은 다양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결과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점과 선과 면들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연결됐을 때 거기서 큰 힘이 발휘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가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 혁신가들을 있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다음 스텝으로 연결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 플랫폼을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중기부든 중앙정부가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서 좀 지역과 사회 문제들이 혁신가와 연결되고 관련 기관들이 연결되고 리빙랩으로 연결되고 리빙랩의 결과가 다음 기수로 연결되고 나아가 소셜벤처로 연결되었을 때 타 지역보다도 먼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답을 대구가 먼저 찾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